안녕하세요. 오티리온 박규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그놈의 그 궁금증 때문에 네, 오늘은 뭐가 궁금해서 지금 떠나고 있느냐 하면 르노 삼성 QM6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LPG 엔진을 장착한 LP 모델이 있잖아요. 그게 나름 국내에서 꽤 인기가 많거든요. 2021년형 QM6를 시승을 할 때 그때 가솔린 GDE도 시승을 하고 LPE도 시승을 같이 해봤는데 생각보다 LPE라고 해서 힘이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결국 어떻게 보면 좀 제일 큰 단점이 아무래도 이제 연비가 좀 낮으니까 주유소를 자주 가야 되는 게 이제 단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긴 했었어요. 실제로 LP를 많이들 구입을 하시니까 이 LP를 가지고 좀 평상시에 좀 제대로 한번 차를 타봐야 되겠다, 장거리도 주행해보고 또 충전도 한번 해보고 실제로 불편한지 안 한지를 한 번쯤은 경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르노 삼성의 QM6 LP 모델을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LP 시승을 한번 했으니까 오늘은 그거보다는 좀 실질적인 면에서 한번 확인을 해볼 계획인데요. 그래서 충전소에 가서 LPG를 가득 충전을 했습니다. 제가 충전하기 전에 주행거리가 한 100km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충전을 했는데, 사실 LPG 충전소에 가서 충전할 일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진짜 오랜만에 갔거든요. 갔더니만 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가득 충전을 했고, 가득 충전을 했더니만 31,000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라고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오늘 장거리 주행을 좀 해보고, 실제로 LPG를 충전하고 또 연비는 어떤지, 어느 정도 주행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LP는 사륜 구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좀 단점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SUV를 그냥 앞바퀴 굴림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공간 자체의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 차를 가지고 막 오프로드를 막 가고 그러진 않으면서 나름 SUV 특유의 그 공간 활용성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높은 시야가 주는 이런 주행의 편의성, 이런 부분들을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륜구동 SUV도 꽤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지금 LPE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연비도 고려하고 따지고 보면 이륜구동도 사실 나쁘지 않은 선택인데, 근데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뭐 오프로드를 가볍게라도 가야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길까, 그래서 오늘은 좀 가벼운 오프로드도 한번 가볼 계획입니다. 갔다가 이제 빠지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고, 가볍게 오프로드도 한번 주행을 해보고, 또 평상시에 이 LPG를 운용하는 게 어느 정도 뭐 불편한 점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LP 트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 가솔린 엔진을 기반으로 한 LPG 엔진이죠. 최고 출력은 140마력에 최대 토크가 19.7kgm인데요. 네, 가솔린 엔진을 장착한 2.0 GDE는 최고 출력이 144마력에 최대 토크가 20.4kgm니까 출력이 4마력 낮고, 그리고 최대 토크가 0.7kgm가 낮은 거죠. 근데 굉장히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최대 토크와 최고 출력이 이게 어떤 특정한 구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최고 출력이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회전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 회전수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최고 출력이 나오는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그 시점 전에 지금 최대 토크가 가솔린보다 LP가 최대 토크가 낮잖아요. 근데 그 최대 토크가 발생하는 직전까지는
그 RPM별로 토크가 가솔린이랑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 2000rpm 전후에서는 가솔린이나 LPG나 토크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힘 차이가 크게 없다라는 게 실제로 지난번에 시승하면서도 이거 좀 특이한데 힘 차이를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막 회전수를 많이 높여서 주행하거나 또는 막 급가속을 하거나 또 빠르게 추월하려고 하면 답답한 건 사실이에요. 좀 답답한 건 사실이긴 한데 평상시에 그냥 부드럽게 타는 데서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사실 어제 이 차를 가지고 산길 주행을 조금 해봤거든요. 그렇게 해보면 확실히 산길에서 이렇게 막 코너에서 밀거나 아니면 언덕을 막 치고 올라갈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한데 근데 또 산길에서 또 특이한 건 뭐냐 하면 이게 하체가 진짜 좋아요. 뭐 늘 르노 삼성 SM6는 좀 별개의 이야기고, 그래서 QM3도 그렇고 SM6도 그렇고 그 전에 뭐 SM5도 그렇고 타보면 늘 하체 칭찬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QM6도 하체는 진짜 좋아요. 그래서 산길을 주행해보면 힘이 부족한 게 너무 아쉬워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차체를 막 코너에 집어 던지고 해도 롤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하체가 정말 좋거든요. 최근에 시승했던 소렌토 2.5 터보 그 차 같은 경우는 힘은 뭐 엄청나게 좋고 또 승차감도 사실 나름 안정감 있게 굉장히 잘 다듬어져 있는데, 사실 솔직히 하체만 가지고 비교하면 QM6가 더 좋아요. 승차감도 조금 더 부드럽고, 그리고 코너에서의 롤도 이 차가 훨씬 더 좋고, 그러니까 하체 세팅하는 실력은 르노 삼성이 특히 프랑스, 이거는 유럽의 개념이 아니고 프랑스 차들이 하체 세팅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얘네들은 지난번에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세팅한 것 같은데 정말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맞춰져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요즘 현대기아차에서 해외에서 이제 영입을 많이 하는데 이 프랑스 르노 이쪽에서 서스펜션 세팅하는 분들 좀 영입 좀 하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비엄한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퍼포먼스 모델들의 하체 세팅은 요즘 진짜 잘 됐어요. 요즘 정말 잘 되고 있는데, 근데 일반적인 모델은 이게 너무 좀 들쭉날쭉한 느낌이 들고, 정말 애써서 만들었는데 정말 무심하게 세팅한 이 르노 차들보다도 하체가 썩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수준이니까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그분들이 지금 이 시승기를 안 보시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자, 그만큼 그 QM6의 서스펜션 세팅은 정말 괜찮아요. 특히나 장거리 주행을 할 때도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은 진짜 칭찬을 할 만하다는 것. 그래서 QM6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시승하고 있는 이 QM6 LPE의 트림은 완전 풀옵션 최고 사양 아니고요, 프리미에르 아니고 RE의 시그니처 트림에서 이제 풀옵션 중에서 요거 프레임리스 룸미러 그거만 제외가 된 풀옵션인데요. 그렇게 해서 가격이 3,282만원짜리거든요. 근데 이 QM6가 나름 가성비 이야기를 꽤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지금 최근에 이제 투싼이 출시가 되다 보니까 현대기아차 쪽에서 옵션들이 굉장히 최첨단 화려한 옵션들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서 QM6를 프리미에르 트림의 최고급 사양으로 만약에 고르시게 되면 가격대가 꽤 많이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투싼이랑 경쟁해보면 솔직히 옵션에서 조금 딸리긴 해요. 물론 이제 성격이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프리미에르 트림의 풀옵션을 하게 되면 나파 가죽도 적용이 되고, 이쪽에 창문 4개가 다 이중접합 차음 글라스가 적용되고, 그런 점에서 실내가 좀 더 고급스럽고 훨씬 더 조용하고, 그런 면에서는 또 장점이 있긴 하지만 뭐 차로 유지라든가 아니면 뭐 또 나름 그 현대기아차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편의 사양점 면에서는 또 조금
빠지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이 차를 뭐 프리미에르 트림의 최고급 트림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좀 중간급에서 옵션을 잘 선택해 하셔서 차를 구입하시게 되면 실제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옵션을 비교해 보더라도 중간 트림에서는 오히려 QM6 쪽이 옵션이 훨씬 더 잘 갖춰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지금 시승차도 알리 시그니처 트림을 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3천만 원 초반 정도에서 차를 구입하시려고 할 때 QM6의 매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승차감은 이거 진짜 좋네요. 그리고 조용한 것도 진짜 좋아요. 이 실내도 이 급에서는 진짜 조용한 편이긴 하네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만 이중접합 글라스가 있고 좌우에는 이중접합이 없습니다. 그렇긴 한데도 이 정도만 하더라도 지금 뭐 상당히 조용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연비는 이제 시승이 끝날 때쯤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오늘 이제 아무래도 이동 자체가 고속도로를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고속도로 연비라는 점이 조금 뭐 죄송하긴 해요. 시내 주행도 좀 많이 해보면 좋긴 한데, 일단 오늘 목적 자체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적지가 있다 보니까 거기를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게 기름을 가득 채웠을 때, 아니지, 가스를 가득 채웠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480km라고 찍혔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고속도로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겠죠. 그래서 주행하면 주행할수록 주행거리가 계속 막 안 줄어들고 늘어났다가 아까 같은 경우에는 한 80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 주행 가는 거리가 500km까지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주행 가는 거리가 줄어들질 않아요. 480, 490 이 정도로 계속 찍히고 있고, 지금 현재 124km 정도를 주행을 했거든요. 124km를 주행을 했는데 480km가 남았으면 600km를 주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고요. 지금 현재 고속도로를 주행했을 때 평균 연비가 11.6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이런 SUV들이 만약에 2.0 가솔린이다 그러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한 15, 16 뭐 요 정도 나올까요? 그러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디젤이다 그러면 한 잘 나오면 한 20이, 그래도 20이 넘진 않겠죠. 한 20까지 정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제 이게 한 11.6이니까 대충 뭐 연비는, 이건 뭐 현실입니다. LPG가 아무래도 연비가 떨어지는 건 이제 사실이니까 이건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 탈 때 과연 불편하냐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건데, 어제 제가 지금 사실 조금 업된 게 뭐냐면, 이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다? 주유소도 생각보다 자주 안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 평소에 이제 주유를 하는 습관이, 이거를 경고등이 뜨면 가득 채우는 그런 방식으로 주유를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기름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가고 나면 주유소에 가서 또 가득 채우지도 않고 한 뭐 3분의 2 정도를 채우거나, 보통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이 기름을 넣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한 5만원 정도, 5만원, 6만원 정도 전후에 이제 주유를 하게 되는데, K7 3.0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도 5만원도 사실 잘 안 넣고 한 4만원, 5만원 요 정도 넣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아마 대체로 충전소에 가게 되면 그냥 가득 충전을 하시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랬을 때 한 3만원에서 3만 5천원 요 정도가 충전이 되고, 그렇게 해도 주행 가는 거리가 한 400km, 500km 정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거 생각보다 주유된 금액, 그쵸, 충전한 금액 대비 실제로 주행 가는 거리는 얘가 훨씬 더 높거든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이 가격이 훨씬 싸기 때문에 충전된 금액 대비로 생각해보면 얘가 주행거리가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한 3만원, 4만원 주행한다고, 충전한다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얘가 주행거리가 더 기니까, 그렇게 따지면 충전소를 가솔린보다 더 자주 가야 되는 거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거는 실제로 이제 넣어보니까 알게 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뭐냐면 LPG 충전소에 가시면 셀프 없습니다. 이거는 전부 다 그 충전해 주시는 분이, 서비스 해 주시는 분이 다 충전을 직접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가솔린은 대부분 다 주유소 가면 거의 다 셀프잖아요. 근데 셀프 아니니까 좀 편한 점이 있죠. 이거를 물론 뭐 셀프로 해서 조금 더 싸게 해줘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왜냐면 이제 LPG라는 특성 때문에 셀프 충전이 안 된다는 것. 어차피 셀프가 안 되니까 그냥 그 셀프가 아닌 걸 그냥 즐기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뭐 LPG 가격도 싸고, 그래서 셀프로 직접 넣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매력일 수도,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LPG 타시는 분들은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인데, 저처럼 LPG를 자주 안 타보고 시승차로만 타고, 그리고 사실 이제 시승차로 타더라도 풀 충전되어 있는 차를 받아서 시승하다 보면 그거 바닥까지 안 쓰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충전소에 사실 거의 가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있었는데 실제로 막상 충전소에 가서 충전을 해보니까 이거 나쁘지 않다. 집 근처에 LPG 충전소가 있기만 하다면 그러면 괜찮은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하는 고기에 마침 LPG 충전소가 있어서 자주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엄청 편리하기도 한 거고, 그래서 뭐 셀프로 안 넣어도 된다는 것, 그리고 풀 충전을 하게 되면 의외로 주행거리가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 생각보다 충전소를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 점은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가솔린이나 디젤을 평소에 주유소 자주 가기 싫어가지고 가실 때마다 가득 채우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 비하면 뭐 더 자주 가야 되는 건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2시간 넘게 2시간 반 정도를 와서 지금 여기는 지금 자갈이 굉장히 단단하게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정도까지는 이렇게 이륜구동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죠. 문제는 이게 그 좀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가지고 승용차가 들어오면 배가 닿을 만한 곳, 그런 곳도 얘는 이제 최저지상고가 좀 높으니까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륜구동 SUV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를 SUV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모래밭이나 아니면 이게 자갈이 있더라도 이렇게 쉽게 빠지는, 파이는 부분 있죠. 그런 곳에는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얘가 그래도 뭐 SUV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들어갔다가 모래밭에는 10중 8구 그냥 다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래가 그냥 단단한 모래는 괜찮은데 부드러운 모래일 경우에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꼭 조심하시고요.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앞쪽에 좀 울퉁불퉁하게 큰 돌들이 있거든요. 여긴 단단하게, 바닥은 단단하니까 요런 오프로드 정도는 들어오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 일반 세단이 들어오게 되면 바닥이 긁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바퀴 굴림 QM6를 가지고 약간 강변의 오프로드 쪽으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게 이제 사륜구동이 되면, 그러면 저기 다져져 있지 않은 쪽으로도 자갈들 밟고 들어가도 돼요. 들어가도 이게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만약에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더라도 저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갈이 만약에 파지면서 이렇게 조금만 파버리게 되면, 그러면 바퀴가 잠겨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지금 여기는 그래도 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길이 다져져 있네요. 이야, 여기가 적벽강인데요. 그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그 적벽이랑 같은 이름이겠죠. 근데 지난 여름에 펠리세이드 갖고 왔을 때 여기 경치가 정말 끝내줬었는데, 지금도 경치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아가지고 절벽 이런 건 정말 멋지긴 한데, 그때랑 차이가 나는 거는 일단 그 낙엽이 다 졌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지난 여름에 그 저게 왔잖아요. 폭우가 와가지고 지금 여기 나무라든가 강변에 있는 그런 나무들이 다 쓰러지고 거의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복원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야, 이게 지난 여름에 좀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좀 약간 거의 폐허 수준으로 바뀌어 있네요. 근데 어쨌거나 뭐 이 정도 자갈길은 앞바퀴 굴림차만 가지고도 뭐 이렇게 부담 없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뭐 좋네요. 확실히 저런 자갈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런 길도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유턴을 하려고 차를 돌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많이 굽어진 길, 핸들을 많이 감아서 가야 되는 경우에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길이 꽤 다져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핸들을 많이 감고 이렇게 가보면 막 파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또 조심하셔야 돼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르노 삼성의 QM6 그 중에서 LPE 모델을 간단하게 시승을 해봤는데요. 뭐 시승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영상 촬영을 좀 하기 위해서 뭐 간단한 드라이브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뭐 목적이 있긴 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LPE 엔진을 장착한 SUV인 만큼 과연 이게 실생활에서 크게 불편하지 않을까? 뭐 힘은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또는 앞바퀴 굴림 SUV가 뭐 활용성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양하게 한번 체험을 해 보려고 한 거긴 한데, 근데 어쩌다 보니 그냥 좀 멋진 곳에 사실 뭐 그것도 있지만 그 적벽 강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좀 멋진 그림을 담아보는 것도 사실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사진 찍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차를 좀 예쁘게 담는 거에 관심이 늘 있는데, 사실 SUV가 아니면 진짜 예쁜 사진 찍기가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좋은 배경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야. 이게 일반 세단이나 스포츠카 이런 차들은 막 그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그러면서도 공간이 여유가 있고 뒤에 배경도 멋지고, 근데 또 도심 한복판에서 찍자니 그것도 그렇고, 이게 그래서 그런 차들은 진짜 좀 멋진 장소에다 두고 차를 촬영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 장소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근데 이 SUV들은 아무래도 조금만 더 자연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멋진 그림을 담을 수 있으니까, 뭐 아마 이 차가 사륜구동이었으면 아마 아까 그 촬영한 장소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좀 더 멋진 그런 장소에서 한번 촬영을 시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앞바퀴 굴림 이륜이니까 한계가 있어서 그나마 뭐 그 정도만 해도, 거기에 보통 세단들은 뭐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나마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QM6는 개인적으로 제가 한 20년 가까이 사진을 찍어오면서 제 인생 사진을 건진 차도 QM6였거든요. QM6 초기에 지난번에 그 G바겐 가지고 갔었던 그 신두리에 가서, 와 진짜 막 그 신두리에 여러 번 갔지만 그런 바닥은 처음 보는 진짜 멋진 그런 장면이 연출이 돼서, 거기에서 정말 제 인생 샷을 하나 건지고 왔었었는데, 지금 봐도 QM6는 디자인은 뭐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고 2021년형으로 바뀌고 하면서 뭐 디자인이 크게 바뀌지 않은 점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고 다행일 수도 있고, 헤드램프와 리어램프에 LED 라이트가 적용되고, 그리고 또 턴시그널도 다이나믹 턴시그널이 적용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외관의 약간의 변화, 그냥 살짝 조금 예뻐졌네 뭐 이런 정도 외에는 뭐 큰 변화가 없어서, 뭐 그런 거보다는 오늘은 그냥 LPE에 집중해서 좀 시승을 해봤고요. 뭐 생각보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보다 LPG SUV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평상시에 뭐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진 않다.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또 매일매일 타면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가끔 이제 풀로 채워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까지 거리가 한 180km 그 정도 되는데, 뭐 이 정도는 뭐 그냥 약간 완전 풀이 아니고 조금 다니다가 내려와도 뭐 이 정도 다녀가는데 사실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 중간에서 어디 한번 충전을 해야 되나 막 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그냥 한번 충전으로 다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진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로서는 한번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본 게 참 잘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직접 한번 경험을 해봐서 나름 괜찮다라는 생각을 확신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실 QM6에 있어서 이번에 저는 확실하게 이거는 진짜 QM6의 장점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승차감, 서스펜션 세팅 이 부분이에요. 여기는 진짜 좋아요. 이거 완성도가 전체적으로는 살짝 단단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안락하냐 단단하냐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단한 편에 속하긴 하지만 요철은 뾰족하게 들어오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안심감을 주면서도 안락함이 잘 유지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 하체 세팅은 진짜 현대는 이런 거 배워야 돼요. 진짜 이거는 진짜 꼭 배워야 될 만큼 하체는 진짜 좋아요. 그리고 뭐 오디오, 보스 오디오도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고, 그 외에 이런 S링크가 개선이 안 된 거, 지금 SM6에는 개선이 됐죠. 그랬는데 여기는 아직 개선이 안 된 것, 그리고 뭐 차로 유지 기능 이런 게 없는 것, 그런 부분들은 아직 좀 뭐 많이 미흡하긴 합니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를 약간 한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초반 그 정도에서 구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나름 뭐 괜찮은 선택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고,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그러면서도 또 이런 뭐 브라운 컬러의 이런 가죽 시트 이런 부분들은 또 아래급에서부터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경험들을 해보시고, 또 LP가 막연하게 힘이 없거나 막연하게 너무 연비가 떨어져서 너무 생활에 불편하거나 그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 저는 뭐 확실하게 이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고요. 돌아가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기름이 한 3분의 1 조금 더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가득 거의 바닥까지 쓰고 연료를 한번 채워보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어제 넣은 그 31,000원 가지고 한 380km, 90, 한 400km, 거의 한 400km 가까이를 주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금액 대비 주행 가는 거리로 비교해 보시면 확실히 얘가 메리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디젤이나 하이브리드는 연비가 더 좋지만, 근데 그 차들은 기본 가격이 워낙 비싸잖아요. 이 차보다 최소한 몇백만 원 이상 더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적절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좀 다양한 조건에서 주행을 많이 해보려고 하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일정 때문에 시간을 또 시내 주행을 막 하루 종일 하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아쉽지만 어제 지방에 다녀온 것으로 그나마 지방 다녀와서 지금까지 주행한 거리가 368.9km인데 요게 실제 이제 충전하고 나서 한 5km 정도 지나고 나서 찍은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km 정도는 더 주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주행 가능 거리가 남아있는 게 160km라고 뜨는데, 요게 어차피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한 결과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시내 주행을 하게 되면 요건 좀 많이 줄어들기도 하겠죠. 근데 지금 현재 연료 게이지는 약 4분의 1보다는 조금 높고 3분의 1은 조금 안 되고, 네, 그 정도가 지금 돼 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연료를 가득 채워 가지고 한 370km 주행하는데 돈을 얼마를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PG 충전소는 셀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뭐 가득 넣어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들어갔느냐 하면, 가득 채웠는데 28,521원. 야, 진짜 싸긴 진짜 엄청나게 싸구나. 진짜 이게 한 375km 정도를 주행했는데 28,000원. 그 정도 고속도로인 걸 감안하더라도 그 정도면 나쁘지 않지 않나요? 이게 고속도로 주행해서 이게 완전히 또 계산이 잘 안 되긴 하는데, 370km, 375km를 주행해서 28,500원. 제 생각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결국 LPG는 리터당 얼마라는 연비가 물론 이제 측정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만원당 몇 킬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측정한 이 연비가 어떤지는 각자 한번 판단해 주세요. 고맙습니다.